퀀터테이티브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억셉트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타임 시리즈 테크닉하고 사용해서 환 수익률을 예측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있는데 비트코인에는 7장에서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쉬운 게 단순한 모형, 계량 모형으로서 AR 모형이 있는데 AR 레그가 P인 거, P개가 있는 거 말고 하나인 경우는 AR1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금기의 Y값에서 마이너스 뮤 평균값을 전기의 마이너스 뮤의 일정 부분 파이만큼 개수만큼 영향을 받는 그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는 프라이스 T식의 프라이스고 여기 파이는 우리는 오토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는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노이즈고 여기서는 가우시안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파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거를 위클리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위클리 스테이셔너리라는 시계열은 이때 이러한 시계열은 우리는 민 리버팅 한다고 합니다.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리고 이 파이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타임세리 자체가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거고 파이가 1이라면 랜덤 워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추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매틀랩의 에크라메트리 툴박스에 있는 아리마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 아리마를 보면 아리마의 함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앞에 게 AR 모형, 가운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뒤에 거는 MA 레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AR 모형은 이 아리마의 100라고 이걸 추정을 하는데 추정 함수는 결국 최후 추정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예로서 호주 달러화의 그 미드 프라이스, 그 1분 단위 미드 프라이스의 호주 달러화를 언제부터 하냐면 2007년 7월 24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파이가 0.99997이라고 나오고 이 에러는 스탠다드 에러는 0.0001 정도 나와서 이게 거의 위클리 스테이셔너리 하지만 거의 랜덤 워크에 가깝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1 모형을 보다 일반화시키면 우리 ARP를 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P라는 건 레그 변수고 즉 아까와 같이 Y 값을 평균값 플러스 레그 하나, 둘, Y T-T-T P까지의 레그를 갖는 각각의 개수를 파이 1부터 파이 P까지 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P가 몇 개가 가장 옵티멀한 거냐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 ARP 모델을 추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추정 방법은 레그가 1부터 60개 레그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추정을 해서 이 중에서 BIC가 가장 작은 값, BIC라는 건 베이스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인데 가장 작은 값을 해서 최저값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 추정한 값이 결국에는 P를 추정하는데 그리고 추정한 개수를 가지고 다시 이 레그 P를 추정한 개수를 추정한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다시 각각의 개수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와 원미니츠 미니 프라이스를 2007년 7월 24일부터 2014년 8월 12일까지 아까 15년이 아니라 14년 8월 12일까지 했어요. 추정한 결과 최적 그 레그 계열이 P는 10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서 추정한 값을 보면 뮤는 1.37이고 파이1은 0.99343고 그 다음에 2, 3, 4, 5, 6, 10까지는
각각의 그 작지만 약간의 값을 갖고 있는데 스탠다드 에러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거의 T값은 수용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out of sample 데이터를 2014년 8월 12일부터 그러니까 1년 뒤 거죠. 1년 뒤에 1년 마지막 1년치를 가지고 out of sample 데이터를 가지고 프레딕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캐스트를 가지고 이 포캐스팅을 1기 후에 포캐스팅을 하고 트레이딩 시그널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프레딕티브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바이하고 내려가면 셀해라 라는 시그널을 줘서 한 결과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결과 수익률이 1년 동안 158% 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게 미드 프라이스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오더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거를 오더 프라이스를 감안한 수치가 피어나 하고 이 오더 프라이스를 사용한 어떤 이식션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프레드, 환 스프레드를 감안해서 할 때 이거보다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몇 번 거래했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 모형 말고 우리는 AR 모형을 좀 더 이게 10개 개수를 레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모형을 쓰면 이렇게 모형의 개수나 이런 수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모델로서 이 많은 항목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AR 모형을 좀 약간의 익스텐션을 하자. 거기다 레그의 노이즈 텀을 만들어 보자. 레그 노이즈 텀을 만들면 우리는 이걸 아르마 PQ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오토 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양은 보면은 YT는 아까 이제 나왔던 1부터 P까지의 AR P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모형에서 노이즈 모형이 세타 1부터 세타 Q까지 Q 레그 항을 또 새로 넣어서 이번에는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두 번에 걸쳐 루프를 두 번 돌리죠. 먼저 P 하나를 추정을 한 다음에 P 각각에 대해서 Q를 추정을 하고 방법은 똑같이 네스티드 루프, 루프 확률을 해서 방법은 똑같이 BIC가 최소되는 값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 함수는 AIC, BIC 함수라고 하는데 BIC 구하는 함수가 그래서 이거는 2차원의 어레이가 되는데 결국에는 구하고 나면은 아까는 P가 10개였는데 이번에는 아르마 모형은 P가 2개고 Q가 5개로 이렇게 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르마 2, 5를 똑같은 데이터를 추정을 한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1파이 1, 파이 2가 0.64, 0.35 이렇게 P 레그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차항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파이 1이 definitely smaller than 1이기 때문에 strongman 리버전 하고 있다. 아까와 같이 트레이딩 시그널을 해서 포켓 펑크션을 사용해서 out of sample and return을 사용한 결과 수익률은 158%에서 20%가 많이 낮아지더라. 그 결과 무슨 결론은 복잡성을 추가했더니 항을 또 추가해서 복잡하게 했더니 실제로 무빙 에버리지 항을 추가했더니 수익이 신통치 않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기 AR 차라리 그냥 간단한 AR 모형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호주 달러화의 경우에는 이 저자 말로는 호주 달러화는 AR P 모형, AR 10 모형이 훨씬 수익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좀 좀 복잡하게 해도 수익은 반드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달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프 보면 이렇게 여기서 60%로 나왔죠. 아까는 100%를 훨씬 넘었는데
이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1분봉 미드 네네 프라이스였죠? 아까 1분 예, 미드 1분봉 프라이스에 미드 그러면 플러스 예. AR 그래서 신모형이면 이제 과거 10개 때까지 보면서 이제 내가 그걸 10개 보 하는 보는 거죠. 네. 간단한 그 예측 프라이스가 레그가 10개인 AR 모형이 좀 더 음. 어떤 그리고 사실 이게 외환이기 때문에 그 외환 중에 호주 달러와는 생각보다 거래가 많을 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 세계 그래도 그 G7 중에 포함되는 달러 통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을 걸로 생각 들거든요. 물론 아, 그렇죠. 유로화나 엔화가 지금 아주 작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작을 걸로 돼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150%라는 거는 거래 횟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백테스팅 한번 진짜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수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좋네요. 음, 참, 그러니까 재진님, 그 혹시 네, 마이크가 계속 뒤직거린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들리는 것 같고, 혹시 그래요? 뭐가, 네, 제 지금 마이크가 별로 괜찮습니다. 성능이 안 좋은가 보죠? 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아, 혹시 지금은, 네. 그 손에 쥐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마우스를 맞춰야 손에 일어나는 것 쥐고 같아요. 쓸 때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마우스를 지금 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안 들려요. 설명하면서 마우스를 화면으로 옮기니까 오케이. 아, 이거 마이크를, 마이크를, 예.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게 자꾸 이게 마우스를 대야 설명이 되니까 했는데 마우스 떼고 그러시군요.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왜그 AR 두 가지를 이제 추가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R 모형하고 아르마 모형을 사용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왜 리턴이 아니고 프라이스를 사용하는지 그 두 개를 바꿀 수 있느냐. 를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리마 모형이다. 아리마 모형은 가운데 I가 들어가 있는 게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아리마 모형 구체적으로 명칭을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파이낸스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D,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부분, 인테그레이트 되는 부분을 D는 1로 한다. 그게 가장 단순하고 파이낸스에서 가장 공통적인 케이스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래서 YT가 아리마 P1Q 모델이라면 이거는 델타 YT가 아르마 PQ와 같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YT 자체를 로그 프라이스를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아니라 로그 프라이스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그 아르마 모형하고 또 마찬가지로 로그 리턴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리마 P1Q와 같은 거다. 로그 프라이스를 쓰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델타 Y를 관한 모델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델타 Y와 델타 Y를 동시에 인디펜던트 베리블 쓰는 모델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모델,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나중에 모델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 모형을 그래서 그 앞에 모형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바 모형이 있는데 이게 바 모형은 뭐냐면 AR 모형의 단순한 오토리그스 모델, 즉 단계 상품에 관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멀티베리엇 타임 시리즈 모델이 있는데 그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모형이 바로 바 모형이다. 즉 한 개의 모형은 AR 모형 하나의 상품 하나의 AR 모형을 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사용하려면 그 바 모형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항공들을 한다면 바 모형 같은 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토리글시 코에피션트가 파이가 m by m으로 매트릭스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이즈는 역시 물론 m개가 되겠고 m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셔널 컬레이션은 제로가 아니지만 시리얼 컬레이션은 제로로 가정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모형이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낸셜 상품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하기에 적합하고 특히 포트폴리오를 스탁의 포트폴리오 특히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주식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컴퓨터 하드웨어 그룹을 한번 뽑아봤다. 그 S&P 500 인덱스 중에서 5개를 AF, EMC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 휴렛 패커드 같아요. 그 다음에 넷앱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S&P 스네데커 이 5개를 뽑아서 2007년 1월 3일 중에 5개 티커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전히 아까와 마찬가지 미드 프라이스를 사용해서 그 2007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미드 프라이스를 사용해서 레그를 P를 그러니까 레그값 P를 앞티말 레그값 P를 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6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했대요. 트레이닝 세트 6년 데이터를 사용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이 랭스 P를 쭉 해보니까 만족스럽게도 P가 그렇게 길지 않고 레그 P가 하나, BIC를 최소화하는 게 P가 하나래요. 굉장히 단순한 모형으로 바원 모형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모든 산업 그룹에 있어서 전형적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주 예상 밖으로 이렇게 레그 하나밖에 안 나온 게 진짜 예상 밖인데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추정을 해야 되죠. 그래 트레이닝 세트를 해서 그 콘스탄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AR만에서 평균인 뮤 하여튼 콘스탄트하고 그 다음에 AR 코에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각각 노이즈 텀들의 베리언스를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추정 밑에는 이제 추정 방법이고요. 아웃 오브 샘플 2013년 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뮤 1부터 5는 아까 달리 레그 변수가 아니라 아까 애플부터 스네데커의 5개 상품에 대한 변수고요. 콘스탄트가. 그 다음에 파이 IJ는 파이 각각의 그 상품 간 개수, 리그레션 개수고, 그 다음에 EIJ는 이게 에러 텀의 코베런스 항목입니다. 그 각각의 이제 자기 그 애플이나 EMC나 휴렛패커드나 넷앱이나 스네데커를 보시면은 자기 얘기 개수를 보면 거의 1 이하예요. 넷 앱만 빼고는 나머지 1 이하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대각선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제 모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모델을 이렇게 추정하고 나서 트레이딩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섹터와 뉴트럴하게 한번 만들자라고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산업에 있는 모든 주식들의 평균 프리딕션 리턴을 괄호 안에 R로 표현하고 그 매일에 그 다음에 타겟 달러 알로케이션 각 주식의 그 비중을 비례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proportional to difference 어떤 차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측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측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과의 차를 감안해서 이거를 그 달러를 알로케이션을 한다고 하네요. 그 아래 공식에 보면 사실 그 전체 산업 평균에 이런 건데 뭐 절대값에 의해서 시그마를 해서 그거를 위에다 보면 각 개별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 산업 평균 수익률인데 이 경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AP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매도 개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일단 1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 해서 이제 해보면 매틀랩으로 코드로 이제 좀 해보고 했더니 이 트레이딩 모델로 연 수익률을 추정을 했더니 48%가 나왔대요. 샵 레이쇼는 0.9로 나오고 이게 그 커미션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호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연율 48%라면 이때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3년 그러면 그렇게 크게 상승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프. 아까 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그러니까 네. S&P 지수 중에서 네. 소프트 하드웨어 5개 종목을 뽑은 숫자예요. 네, 그거는 이제 호주 아까는 달러하고 1분 봉이었는데 뽕이고 지금은 이거는 보니까 데일리로 한 것 일봉,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로즈 네, 당시에 미드 클로즈만 프라이스를 본 거니까 쓴다고 있더라고요. 클로즈 프라이스를 썼으니까 이게 일보인 것 같아 데일리.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그 슬리피지라던가 거래 비용이 더 적긴 하겠네요, 확실히. 적겠죠. 당연히. 음, 근데 아까는 환율이고 이건 주식이라 스프레드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잘 모르고 이건 뭐 거래가 많이 될 테니까 스프레드 차이도 많이 적지만 이거는 적을 거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어,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게 샵 레이쇼가 0.9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이거보다 한 1.0은 높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델타 Y 대신에 델타 Y를 좀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바 모형 대신에 다른 여기서 말하는 바 모형 대신에 우리가 이제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이라는 게 있다. 왜 이런 모형이 나오냐면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어디였다. 다 아시다시피 어떤 델타 Y 어떤 Y 상품의 어떤 가격 변동이라는 거는 수익 변동이나 가격 변동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발생 게 있고 단기적인 두 개의 상품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 자기 상품이 아니라 두 개 또는 여러 가지 상품의 경우에 두 개의 상품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어떤 A라는 상품이 B의 상품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A라는 상품이 전일 대비 단기 변동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있고 A와 B라는 상품이 장기적인 추세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에러 커렉션 모델이거든요. 에러 커렉션이라는 건 이 부분이 장기 추세에 의한 변동에 반영을 해라 해서 장기 추세 변동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 by M 매트릭스 C가 여기서는 우리가 M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M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그 매트릭스 C인데 이걸 또 에러 커렉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거 Y 전기의 값의 트렌드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 변동은 요 부분 단기 변동이고 기타 변동은 이게 장기 변동으로 보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아시고 싶으면 그걸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 모형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거 여기 그 C 에러 커렉션 매트릭스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C 값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 다이고널 매트릭스만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할 때 이게 넷 M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value of C가 intuitive understanding 그 다른 주식들 간의 움직임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약간 좀 직관적인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넷 M만 빼면 다이고널 엔더멘트가 모두 네거티브 밸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넷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시리얼리 민 리버팅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리얼리 민 리버팅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의 그 베리 위클리하지만 비록 베리 위클리하지만 약간 시리얼리 민 리버팅 하고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자체를 민 리버팅 전략을 좀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하튼 포트폴리오 컴퓨터 하드웨어 스탁들이 콘테그레이팅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한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 코인테그를 한 상품들이 코인테그레이팅 한다는 얘기는 코인테그레이팅을 고려한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하튼 이거 넘어가서 우리는 코인테그레이팅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그러니까 백 모델을 예측에 사용하기 위해서 코인테그레이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부 주식은 트렌딩을 갖고 다른 어떤 주식은 민 리버턴을 갖기 때문에 테이블 3, 4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코인테그레이팅 포트폴리오를 사용해서 100 모형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 모델을 사용해서 SPX 전체 종목을 트레이딩 전략을 쓴다 그러면 메모리가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다 프라이스보다는 로그 프라이스를 쓴다면 그 비헤이비가 베러 좀 더 낫다. 모델이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가 다 끝이네요. 질문 있으시면 아까 백 모델에서 네, 매트릭스 네, C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그냥 주식들 간의 관계 리버팅 실제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여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이제 이 모형이 잠깐만요. 이상하게 이게 안 뜨네. 여기 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예, 잘 화면 보입니다. 보여요? 예, 예. HM 모형인데 아까 제가 책에 있는 모형하고 실제 에러 커렉션 모형은 이게 더 설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하고 X가 여기가 Y가 소비고 X가 이제 소득이라면 우리가 소비는 소득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전기 대비 올해 늘어난 소득 증가분의 영향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가 소득 레벨이 상위 10%냐 30%냐 7%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거고 장기 트렌드에서 영향받는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모험은 이것과 이것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C 매트릭스예요. 내가 볼 때는 C 매트릭스에서 이게 두 개의 상품이 아니라 이게 M개가 되죠. 그 M개의 바 모형이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장기 트렌드라는 거는 여기 예시에서는 애플이랑 이게 5가지 종목이 이제 합쳐져서 만드는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 이게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NTAP 얘 종목이 빠지면 내 종목에서는 민 리버팅 성질이 매우 강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인테그레이션 있는 것들만 모았을 때는 그에 맞는 전략을 쓰고 인테그레이션에서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대로 쓰고 이렇게 약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자체를 그냥
페어 트레이딩이나 이런 쪽에 밀리버팅 전략을 쓸 때 뭐 NTAP는 제거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용도로도 쓸 수가 있을까요? 제거한다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네. 쓰면 되겠죠. 따로 구분해서 다른 전략을 쓰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합성을 해도 뭐 네. 굳이 합성을 해도 bar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인테그로 돼 있는 거 안 되는 거 막 뒤집어 섞여 있으면 그냥 bar 모형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자는. 굳이 막 메모리랑 컴퓨팅 예, 파워를 무리하게 써가면서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아까 처음에 AR모에서 얘기했듯이 그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들어도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라는 의미가 한 거 보면은 결국 이것도 백 모형도 돌려보고 백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써라 이런 얘기 같아요. 바 모형과 백 모형을 비교해서 괜찮은 또 수익이 좋은 걸로 쓰면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면에 있는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 저자가 설명하는 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 계신 거죠? 하여튼 어디 가셨나 봐요. 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 중지해도 될까요? 네, 발표 끝나셨으면 이제 중지해 네, 주시고 공유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